오늘 그 뭐 한겨레 신문 일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 못 봤는데. 국정농단 그 수사 이제 재조사 방침을 조국 교수가 밝혔는데, 네.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의 그 안태근 검찰국장을 네, 비롯해서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네. 만찬을 갖고 뭐 돈봉투도 오갔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게 뭐 좀 어떻습니까? 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서로 이제 뭐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고 또 중앙지검장이 또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또 저녁에 술 먹으면서 뭐 용돈인지 거맙인지 뭐 모르겠는데 돈도 건넸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검찰개혁 첫 출발점을 우리가 정윤회 문건 재조사하고 세월호 특조위 강제예산 재조사를 잡은 것과 괴를 같이 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예를 들면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명받았던 그 윤곽근 팀장 그 검사 조직이 네. 그 불기소 결정을 한 나흘 만인 4월 21일에 네. 서초동 음식점에서 그러니까 폭탄주 10여 잔을 나눠 마시고 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든 금일봉을 주고받았다.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곽금 팀장이 그렇게 첫 번째 불기소했던 거는 뭐 이전 일이지만은 불기소도 하지 않았지만 어제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건 저번 일이지만 네. 이번에 제대로 이제 수사를 결국은 마지막엔 못하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반쪽짜리 수사를 하면서 끝냈던 조직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이 법무부 안태근 실장이 있는 이 조직에서 네. 그분들이 한 10분 정도 모여가지고 서초동에서 식사를 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금일봉을 네. 주고받았다. 그러니까요. 그럼 과연 이게 도대체 자숙해도 모자란 판에 특히 안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우병우 전 수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뭔가 수사 정보가 흘러나간 거 아니라는 뭐 천여 차례가 통화했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사 다 잘 끝냈다 이런 의미로 서로 간에 격려를 하면서 뭐 술을 마시고 금일봉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네. 기존의 검찰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갔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가 그렇죠. 합리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지 네. 이런 측면에서 내기 좀 같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조국 민정수석이 말하고 있는 그런 재수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더 커진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보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뭐 재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또 명분이 실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를 다 이게 장악하고 있어서 이 네. 법무부도 사실 탈검찰화가 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조직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법무부는 이런 조직을 사실은 통할하면서 행정적인 것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조직 두 개의 조직이 같은 조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네. 명칭은 다르지만. 네. 그렇다면 이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심각하고 너무 많고 그들에게 네. 또한 그들이 이 권력을 휘두르는 과정이 너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작금의 인식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해결 방안이 뭐냐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해결 방안은 무조건 견제와 균형과 독립이다. 사실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법무부라고 하는 곳을 그렇다고 해서 검찰 조직하고 완전히 분리시켜 놓기는 매우 어려워요. 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조건 법무부의 그런 간부로 가서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또 사실 끌어내야 되는 부분. 그렇죠.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취임 연설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검찰이든 뭐든 간에 권력하고 정치적인 것들을 분리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조국 수석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 혹은 나중에 지금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뭐라고 우리가 말하기 곤란하지만 네. 만약에 새로운 장관이나 조직 그 검찰총장이 임명된다면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서 이 두 조직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네. 이러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좀 해보자. 여기까지만 지금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임 검찰총장의 비법조인을 좀 앉혀서 좀 개혁에 좀 드라이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을 통할하고 전체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검찰이어야 한다 혹은 검찰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검찰 조직의 또 승리가 그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검찰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그냥 그것도 외부 인사라고 해도 사실은 검찰 출신이면 완전 외부 인사는 또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전혀 뭐 이런 뭐 사법 쪽에 몸담지 않았던 분들이 들어온다던가 네.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힘들 수가 있어요. 뭐 교수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뭐 좀 힘들 수 그렇죠. 있고요. 네. 네, 예전에 법무부 장관의 그 강금실 장관이 처음에 임명되었을 그렇습니다. 때에도 그때 얼마나 반발이 많았어요. 아유, 심했죠, 그때 뭐. 너무 심했죠. 그래서 그때는 특히 검찰하고 법무부 장관이었는데도 법무부하고 검찰 간의 알력이 되게 많이 컸었었는데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도 아닌 검찰총장 이런 사람을 만약에 그런 쪽으로 안 친다. 그러면 사실은 아마 조직적으로 반발이 많이 예상이 되고 실제 일이 잘 굴러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사실 있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좀 반발하고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제2의 검사와의 대화 한번 할 수도 있습니까? 근데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체크포인트는 차라리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화두를 가지고서 이들을 네. 하고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당신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게 국민들의 평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서 권력이라고 해서 나눠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면 오히려 조금 그 내부적으로 반발만 해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검찰총장 자체를 외부 인사로 영입하거나 뭐 검찰 조직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이제 또 이제 화두가 될 텐데 이 문제는 뭐 예전부터 계속 신설하겠다, 뭐 개혁하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좌절됐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대선 후보들은 전부 다 공수처 신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홍준표 후보는 빼고 그랬죠. 네. 그렇죠.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정말로 하려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이제 계류 중이기도 하고. 네. 이거는 뭐 대통령 본인이나 이제 혹은 그 공무원, 국회의원 특히 이들이 자신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본인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 외부에서 자신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자생자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 대검 중수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이 일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고위공직자들을 정말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런 조직의 신설을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조금 뭐 억울함이라든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은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뭐 이제 대선 때 여러 뭐 거의 다 이제 후보들이 이제 동의한 반대 공수처만 그렇죠. 빼고요. 그렇죠. 경찰이 수사권을 넘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검찰하고 경찰은 그동안에 이제 경찰이 만약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그렇죠. 하에 네. 결과적으로 모든 권력을 검찰에만 나눠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신뢰가 높으냐 그것도 또 아니니까요. 바로 그거죠. 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그럼 그동안 잘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이 어느 정도 이 권력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고 그래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의 기관이 이들을 또 통할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모양새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이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 경찰이 그동안에 검찰 지휘 아래서 독립적인 수사권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왔기 때문에 네. 만약 이들한테 수사권이나 공수배기 권한이나 영장 권한 이런 것까지 다 주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더 알고 있거든요. 모두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오히려 전혀 이 법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는, 그러면서 또 좀 합리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이양시키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이 보여요. 네. 30초 정도 남았는데 또 질문 하나 드리면은 시간이 좀 네.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 문제를 좀, 국민들은 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이렇게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측면으로 자꾸 얘기를 몰고 가면은 그거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조국 수석이나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수사지휘권의 측면이 아니라, 네. 정의적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한 거고요. 네. 그래서 필요하니까 너네들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사지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해라. 이게 수사지휘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나 수석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지휘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거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네. 이런 정도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